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감일바 60분의 승부 출발합니다. 정보경입니다. 오늘 시장의 관심은 SK바이오팜의 상장에 쏠렸습니다. 오늘 상장과 동시에 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를 기록하고 장 초반부터 상한가로 직행하면서 다양한 기록들을 쏟아냈는데요. SK그룹주들은 그동안 SK바이오팜 상장 기대감에 큰 폭으로 올랐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게임주들이 대부분 잘 가고 있는데요. 희비가 엇갈리기도 했습니다. 웹젠이 전민기적2의 중국 판호 획득 소식에 급등하는 반면에 W게임즈는 자회사의 나스닥 상장 연기 소식에 급락했습니다. 또 엔터주들도 흐름 괜찮은데요. 블랙핑크가 컴백 이후에 뜨거운 반응 얻으면서 유튜브 관련 신기록 세우고 있죠. YG엔터 관련주들 오늘도 잘 가고 있고요. JYP엔터도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종목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희에게 종목 상담 보내주시면 됩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전문위원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또 유튜브로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 접속하신 뒤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TV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많이 사용하시는 오픈톡,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열려 있는데요. 서울경제TV 정재훈 검색하시면 오늘 함께 하시는 정재훈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누실 수 있습니다. 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종목 상담 시작하기 전에 오늘 시장 이슈에 관한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아마 이슈는 뭐 요거 하나가 좀 대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요.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면서 기대한 바대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룹주마다 이게 희비가 좀 엇갈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아마 이 SK바이오팜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도 상장 전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좀 매물 소화를 거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금일 상장을 하고 난 이후에 다시 좀 매수세가 들어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 SK바이오팜이 상장 기대감이 있었던 그런 상황에서 다른 이제 그룹사들이죠. 지주사 SK 같은 경우는 6%대의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그다음에 SK증권 같은 경우도 11%가 넘는 급락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뭐 SK디스커버리도 마찬가지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17% 가까이 하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주식 초보분들 같은 경우 아마 좀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밀려 내려오는 부분들이. 증시 격언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습니다. 재료에 대한 소멸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재료가 소멸되는 그 순간 물량은 좀 쏟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스를 맞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이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이제 상장을 하면서 다시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의 매기가 들어와 주는지 그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여전히 국내 증시에서는 제약바이오 쪽 섹터가 주도주의 한 축은 틀림이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과거에 상승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코로나에 대한 이슈, 뭐 이러한 이슈들과 맞물리면서 같이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상당히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서서히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된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좀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4%대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실적 성장이 나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업종 대표주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 이외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셀트리온 제약 뭐 이런 쪽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적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에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밑바탕에 깔려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다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반대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해준 그런 종목군들도 있어요. 그러면 그 시세의 연속성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결국은 종목마다 이제 좀 억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무슨 제약, 무슨 바이오, 예전에는 그런 종목군들이 다 올라갔다면 이제는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임상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몇 개 있을 거예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단기적인 시세에는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되지 않았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업들을 눈여겨보시는 투자자분들이 좀 계시다라면 어느 정도 시간적인 여유를 좀 가지고 봐야 된다. 그렇게 좀 체크를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는 코로나19가 2차 확산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죠.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들썩거리는 그런 모습들은 단기적으로 좀 나올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론적으로는 박스권역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두 번째 부분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 이제는 7월 달이죠. 어닝 시즌을 좀 준비를 해야 될 그럴 구간이에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 어닝 시즌이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부분들은 다음 주에 시작이 되겠죠. 삼성전자의 실적 예비치가 발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요. 그럼 내가 어떠한 종목군들이 좀 좋을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가장 단편적으로 눈에 띄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수급이에요. 특히나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이나 업종군들 같은 경우는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아침에 개장 방송을 하면서 항상 여러분들께 종목군들을 좀 언급을 드릴 거예요. 그나마 그러한 종목군들이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침 방송을 좀 참고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대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리포트를 좀 보게 되면 음식료 쪽이라든가 건자재 쪽, 2차 전지 뭐 이런 쪽에 있어서는 2분기 실적이 좀 괜찮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고서들이 좀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특히나 2차 전지 쪽 같은 경우는 장기 성장 모멘텀까지도 갖추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주도주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자재 쪽과 음식료 쪽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부동산 가격을 많이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리모델링에 있어서의 관심권, 이 부분들은 여전히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현대리바트라든가 한샘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바닥을 치고 난 이후에 상승을 해주는 실적이 점진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일 가능성이 좀 많습니다. 뭐 현대리바트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권역에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2만 원 언저리 때까지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도 3%대의 상승을 해주고 있어요. 개장 시황 때에도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죠. 이 종목 이외에 한샘이라는 기업도 있어요. 한샘이 좀 오늘은 약보합세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잡아보게 되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건자재 쪽에 있어서의 한 축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음식료 쪽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에 대한 이슈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돌아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다 모든 것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HMR 조리식품들을 많이 사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도 늘어날 수 있다라는 거, 뭐 CJ 제일제당이라든가 풀먼이라든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판매가 지금 잘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건강기능식품까지도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2차전지 쪽은 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더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기엔 좀 그렇지만 여전히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봤을 때 수주잔고가 좀 많이 있는 2차전지 섹터들, 종목군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아도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작가님이 주식 투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원유 때문에 좀 많이 속상하신 것 같아요. 아마 개인 투자자분도 좀 그러신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러신 분들은 한탕을 노리려고 하지 마시고, 실적이 좋은 수주잔고가 많은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조금씩 적금하듯이 모아가게 된다면 괜찮은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작가님한테도 한 종목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잘 매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투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수주잔고를 좀 체크를 해보시고 거기 수주잔고가 늘어나는 그런 기업이 실적이 좋은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찾아보시면 나름대로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 프로스테믹스입니다. 네, 매수가 4,150원에 비중은 10%인데요. 비중은 크지 않은데 지금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입니다. 네, 프로스테믹스를 매수를 하셨어요. 4,15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우선 중요한 부분들을 좀 보면 아직까지는 방향성이 좀 나와주지는 않고 있어요. 제약바이오 섹터로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줄기세포 쪽에 있어서 화장품 쪽도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죠. 근데 실적이 아직까지는 뚜렷하게 개선되어 있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다만 이제 분기별로 보니까 1분기 때 흑자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어요. 이제 이게 연속성이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돼요. 비중이 10%를 매수를 하셨는데 아직까지는 박스권역입니다. 뭐 5,200원, 5,100원짜리대에서부터 한 2,600원, 2,700원 이렇게 박스권역으로 좀 지정을 해놓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분들은 좀 다소 소요가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4,000원 언저리 때까지는 반등이 충분히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그러면 그 이후에 위로 올라갈 경우는 조금 더 보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저는 4,000원 위로 올라가게 되면 분할로 좀 매도를 해서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프로스테믹스 만나봤고요. 다음 종목은 써니전자입니다. 3,550원에 비중은 3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정치 테마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죠? 네. 3,5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30%로 되어 있고요. 아마 써니전자가 인맥주 정치인 테마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데 오늘 그 어떤 이런저런 얘기들 정치권역에 있는 그런 인맥주 관련해서 종목군들의 루머가 좀 돌았었어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면서 오늘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사실 인맥주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후보라든가 이런 인맥주들 같은 경우는 정말 긴 관점으로 좀 보셔야 돼요. 테마성의 흐름들을 좀 보시려면.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절대 볼 수가 없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은 이 종목이 누구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아마 대선 출마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 어떤 테마성의 흐름들은 나올 수가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매수가 부분에서는 매도 의견이에요. 근데 만약에 난 이건 테마성의 흐름들로 좀 보고 한번 가져가 보겠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보유가 맞고요. 다만 비중이 좀 너무 과도하게 좀 많다라는 거,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이 비중 조절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럼 단기적으로
매수가 정도 단기로 봤다면 매수가 부분은 매도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좀 길게 봤다라고 하게 된다라면 아마 테마성 흐름들이 한 번쯤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된다라면 5,000원 위로는 한번 움직일 수가 있다. 근데 시간적인 부분들이 소요가 될 수 있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알맞게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ICD입니다. 13,500원에 비중 10%. 단기로 보고 들어갔는데 목표 얼마로 잡으면 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13,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다라고 하게 되면 오늘 매도하셨어야죠. 오늘 매도하셨어야 됩니다. 21선짜리 때 14,000원 단기 박스잖아요. 단기 박스니까요. 박스 상단에 21선 저항 이후 가게 되면 오늘 매도했어야겠죠. 근데 오늘 매도를 안 하셨어요?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보유하실 수밖에는 없는 거죠. 14,000원 언저리 단기 저항 자리대입니다. 그 부분들 기억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휴온스입니다. 53,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53,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매수는 개인적으로 좀 잘하신 것 같아요. 휴온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권역을 좀 탈피를 하고 있고 필러 쪽 히알루론산에 관련해서 원천 기술 좀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업으로 알고 있고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20% 53,000원 저는 매수를 잘 하셨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좀 더 가져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한 65,000원짜리 때 그 자리 때까지는 무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지금은 보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유하라고 의견 주셨고요. 다음 종목은 한국쇠일석유입니다. 339,500원에 비중이 50%로 상당히 높은 편이네요. 339,0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글쎄 이게 비중이 50%세요. 비중이 50%면 사실 이게 매도가 되었어야 돼요. 31만 원짜리대가 이탈이 됐을 때는 좀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매도를 못 하셨어요. 그리고 반등이 나왔을 때에도 매도를 하셨어야 되는데 비중을 좀 줄이셨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러면 이거 아마 제가 여기서 손절하세요 라고 말씀을 드려도 손절 못 하실 분이에요. 냉정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럼 어금니 꽉 깨물고 버텨야 돼요. 그럼 버틸 구실이 있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실적은 역성장이에요. 근데 올해 1분기 때에 81억의 영업이익이 나왔단 말이에요.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그게 어느 정도 특수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는 없네요.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대충 그냥 따져보게 되면 한 300억대의 영업이익을 좀 기록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성장을 하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반등이 좀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이 부분들은 보유를 해보시되 한 26만 원짜리대가 오게 되면 그때 한번 다시 상담을 요청을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쇠일석유 들어봤고요. 다음 종목 롯데리츠입니다. 5,701원에 비중이 20%라고 보내주셨어요. 5,71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상장한 지는 작년 10월 달에 상장을 했고요. 그럼 보유예수 물량 풀릴 부분들은 풀렸고 이제 1년 차가 좀 남아있네요. 중요한 부분들은 5,7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일단 좀 짧게 손절을 좀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5,400원? 그 정도 자리대로 리스크 관리 자리대를 좀 잡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마 5,400원이 깨지게 되면 5,000원 초반 자리대까지는 밀릴 거예요. 한 5,100원 자리대까지는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5,4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가 위에서 한번 덜어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지금 여기서는 당분간은 좀 박스로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되면 한 5,800원이 언저리 때까지는 분할로 매수했던 분들을 한 번쯤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 원익 QNC입니다. 14,200원에 비중은 11%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익 QNC를 14,2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순실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소재 쪽으로 좀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원익 QNC도 실적이 좋아질 거예요. 그리고 소재 쪽의 쓰임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유는 삼성 쪽에서 공격적인 설비 투자를 좀 진행을 하게 되면 소재 활용도는 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14,200원의 비중 11%를 좀 가지고 계시는데요. 지금은 좀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좀 길게 올해는 넘긴다라는 생각으로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마 실적은 좀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올해 넘어간다라는 좀 생각으로 보시게 된다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17,000원대는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편안하게 좀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6066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카카오 매수 여부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좋은 종목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2분기 실적도 좋을 거고, 향후에 대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수를 한다? 뭐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다만, 그럼 제가 되묻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얼마에 손절하실래요? 라고 묻고 싶거든요. 설마 뭐 여기에 사가지고 여기서 100%를 노리겠다 이렇게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예요. 다만 이제 단 몇 %라도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단기로 아마 접근을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일단 6월달 한 달 동안에 거의 뭐 박스권역에서 진행이 됐어요.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되는 뭐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오늘 이제 다시 5%의 상승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월봉 차트를 보세요. 월봉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4개월 차대로 접어들었어요. 그럼 한번 쭉 보게 되면 월봉 차트에 있어서 양봉의 개수를 보게 되면 제일 많은 부분들이 이때네요. 한 5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정도 상승을 했네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 5월 달에 상승폭이 어마어마하게 컸단 말이에요. 그러면 쉬어갈 수 있는 구간도 많아지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4개월 차 상승을 해주고 나서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럼 결국은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신다라면 21선 자리대를 깨지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재차 상승을 하게 된다라면 뭐 매수를 한다라면 이 자리대에서 매수를 했다? 글쎄요,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야 드려야 될까요? 한 30만 원 언저리? 뭐 그 정도의 수익을 보고서 매수를 한다? 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 다만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30만 원 정도 목표가 20일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뭐 그렇게 좀 잡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에 관한 이야기 해주셨고요. 다음은 SK 관련 질문입니다. 286,400원에 10% 보유하고 계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질문 보내주셨어요. 286,000원에 6,4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추가 매수 10%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요. 우선 이 SK바이오팜의 상장을 할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다라는 부분들은 맞아요. 일단 상승 추세 때는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은 맞고요. 두 번째는 21선은 일단 이탈이 됐어요. 이탈이 됐다는 얘기는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행히 10%예요. 나는 이 SK 지주사로 좀 오래 길게 투자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게 된다라면 조정 받았을 때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25만 원짜리 때까지 빠지면, 그 자리 때까지 빠질까요? 한 25만 원 언저리? 그 정도 때까지 빠지면 한번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부각이 될 수도 있어 보여요. SK 이 바이오팜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그게 부각이 된다라면 한 번에 좀 흐름들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추가 매수 비중을 좀 늘려보겠다라고 한다라면 한 25만 원 전후? 뭐 그 정도가 되면은 오히려 10% 정도는 더 늘려서 좀 여유 있게 보는 그런 전략은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 화성인더고요. 7,000원에 비중은 따로 보내주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화승인더를 7,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약간 손실권역인데요. 글쎄요. 나이키의 실적도 안 좋았어요. 그러면서 밀려 내려왔죠. 화승인더도 그와 유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주가는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추세를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지 않을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판단이 좀 듭니다.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 매수를 했었던 외국인 쪽 같은 경우는 매도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닝 시즌 때는 일단은 한 발 물러서서 보는 게 좋지 않을까? 뭐 그게 제 개인적인 판단이에요. 손실권역이 거의 아니니까 손실 없는 선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다른 종목을 좀 보자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SCM 생명과학이고요. 매수가 35,0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SCM 생명과학을 매수를 하셨어요. 35,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사셨는지. 그리고 최근에 종목 상담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데 고회수 물량이 좀 있어요. 1개월 차, 3개월 차, 6개월 차, 1년 차 보유회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만큼 나오는지를 이 종목을 물어보신 분이 직접 찾아보세요. 주식 투자를 하려면 그게 하나의 공부입니다. 찾아보시고 공모가가 얼마인지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체크를 할 부분들이 없어요. 데이터가 너무 작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어제 저점 자리대가 24,250원이에요. 이 자리대를 깨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저점을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계시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좀 더 나올 수도 있어 보여. 한 26,000원? 26,000원에서 27,000원대? 그 정도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한 5일선 정도란 말이에요. 5일선 정도인데 이 정도까지 나오게 된다라면 아마 한 28,000원짜리 29,000원이죠. 그러면 26,000원짜리대를 1차, 그 다음에 28,000원대 중후반 그 자리대 2차로 좀 놓고 비중 좀 축소를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AD 테크놀로지고요. 34,000원에 비중이 50%인데 꽤 고점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비중도 큰 편이고요. 34,00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잠시만요. 34,000원에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는 올해 3월 달에 매수를 하셨거나 아니면 6월 달에 매수를 하셨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3월 달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34,000원이면 그러면 다시 수정주가로 좀 적용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4,000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아마 유상증자가 있을 거예요. 유상증자가 아마 35% 정도 그 정도가 될 거란 말이에요. 100주가 되게 되면 35주 정도가 좀 될 건데 그게 오늘 확정 공모가가 나왔어요. 확정 공모가가 얼마냐면 공시를 보게 되면 그 유상증자 발행가액이 확정이 돼서 나왔거든요. 그 금액 자체가 21,050원이네요. 21,050원인데 그러면 여기서 유상증자를 일단 받으셔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비중이 너무 높아요. 50%면 너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유상증자까지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이 확 더 높아질 것 같아요. 60%가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일정한 물량은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구간에서는 조금 줄여놓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이게 유상증자를 하는데 주식 수량이 좀 많아요.
직소에 많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 풀릴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기는 해요. 물론 길게 본다라면 AD 테크놀로지가 이 TSMC와 계약을 해지하고 해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급등을 했던 건데 지금 시장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삼성 쪽하고 같이 할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아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이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볼 부분들이 아니라 좀 긴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즉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비중이 지금 상황에서는 너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면 3만 원 위로 넘어가게 되면 좀 비중을 조금 줄여놓고 놨다가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어차피 유상증자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3만 원 위가 넘어가게 된다면 좀 줄였다가 다시 차라리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더라도 확인을 하고 저가 매수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D 테크놀로지 이야기 해봤고요. 이번엔 W게임즈입니다. 66,800원의 비중 20%인데 오늘 그 자회사 나스닥 상장 연기 소식에 하락을 했는데 그래도 다행히 수익을 보고 계시는 구간이네요. 네, 66,8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나스닥에 상장된다라는 얘기는 이게 계속 작년에도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이게 뭔가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계속 딜레이 되다가 올해 이제 3월달 저점을 찍고 나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는데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럼 일단 오늘 손절 자리 때는 나왔죠. 61선 깨지면 손절한다라는 거. 그렇다는 얘기는 65,000원 깨지면 리스크 관리 해야 된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올라가는 뭐 한 75,000원 위에서는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나스닥이 연기가 됐다. 얼마나 연기가 됐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 부분들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딜레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W게임즈가 실적이 안 좋은 그런 기업이 아니에요.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제 소외를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나스닥에 대한 상장 모멘텀 그런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85,000원 전고점 자리 때는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단기적인 악재 부분들, 악재도 아니죠. 사실 좀 딜레이가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재료가 나오면서 밀렸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소철 자리 때는 명확하게 좀 잡아놓고 보시고요. 21선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절반 정도는 챙겨놓고 나머지만 좀 더 보든가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W게임즈 얘기 나눠봤고요. 이번엔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7,500원에 비중은 20%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사실 인프라 관련주로 좀 분류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7,500원짜리대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매각에 대한 이슈도 있고 인프라 관련주로 있어서 수혜도 좀 받을 수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이제 보게 되면 마찬가지로 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 보였어요. 근데 만약에 21선 자리대가 깨진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오겠죠? 아무래도 밀린다라면 6,000원 언저리 때까지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그러면 전략을 세워야 되겠죠? 21선 깨졌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한다든가 일부 하고서 다시 본다든가 아니면 6,000원 언저리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금 더 추가 매수해서 단가를 낮추고 끌고 간다든가 그런 전략을 쓸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거는 시청자님이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다라면 절반은 좀 줄여놓고서 다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그때는 다시 한번 8,000원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좀 적절하게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알테오젠입니다. 매수가 29만 원에 비중은 15%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29만 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약바이오 섹터 알테오젠도 어떤 재료와 이슈 부분들 때문에 움직였어요. 종목은 항상 21선이 깨지면 1차 시세가 끝나는 겁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거 단기로 들어가셨을 것 같은데 15% 이거 빠지게 되면 분명히 20만 원 깰 수도 있습니다. 그거 기억하시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다시 30만 원대까지는 다시 움직일 거예요. 그럼 그때 단기로 봤다라면 챙겨가면서 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간 조정을 좀 받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 섹터들 보면 매수보다는 매도로 좀 전환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다행히 외국인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게 다행인데 이거 외국인 쪽에서 매도로 전환되게 되면 밀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부분 꼭 기억을 하시고 오늘 저가 깨지면 리스크 관리 좀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고요. 절반이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30만 원 다시 안착 시도가 나올 거예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좀 꼭 챙기면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테오젠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예상 체결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시죠. 코스피 지수가 현재 2131.73포인트, 2130선 넘어갔고요. 1.19%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하루간의 흐름이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막판에 하락 반전하면서 소폭 조정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별다른 조정 없이 꾸준히 잘 가고 있습니다. 오후 들어서 살짝 내리는가 싶었는데 다시 올라주는 모습으로 상승 마감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주고 있습니다. 특히 기관 살펴보시면 금융투자 쪽에서 2천억 원 넘게 물량 담아주고 있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입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시면요. 삼성전자가 보합권, SK하이닉스가 파란불 켜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네이버, 셀트리온은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 1, 2위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코스피의 상승폭이 그렇게 크진 않은 모습이고요. 네이버 최근 금융시장에 진출하면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죠. 2% 넘게 오늘도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입니다. 모두 빨간불 켜고 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들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 LG화학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에서 1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카카오가 상승폭 키워가면서 5% 넘게 올랐습니다. 어느새 28만 원 중반대까지 올라온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코스닥입니다. 지수 확인해 보시면요. 오늘 740선 부근에서 공방을 벌였는데요. 740선 넘어서면서 오늘 마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2% 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하루간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오늘 꾸준히 올라주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전 10시를 조금 지나면서 우상향 해주는 모습이고요. 732포인트대부터 742포인트대까지 쭉 올라가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오늘 수급 상황입니다. 개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1,833억 원 매도를 해주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사주고 있는데요. 기관의 매수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금융투자와 연기금 쪽에서 소량 매수에 나서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시총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HLB, 셀트리온 제약이 빨간불 켜고 있고요. 알테오젠 내리고 있고 시제는 보합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오늘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빨간불 켜주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 종목들까지도 모두 빨간불입니다. 펄어비스, 에코프로비엠, 스튜디오 드래곤이 6% 넘게 오르면서 CJENM보다 시총 순위를 앞서는 모습이고요. KMW도 1% 넘게 상승하면서 62,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마감이 됐습니다. 정재훈 위원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이야기 들어볼게요. 네, 좋게 봤어요. 좋게 보셨어요? 네, 시장은 오늘 사실 이게 시장 지수가 움직이고 했던 그런 부분들이 삼성바이오랩니다. SK바이오팝이 상장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오늘 생각 외보다 오히려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거래소시장 1.3%대 상승을 해줬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2%가 넘는 상승세를 좀 보였는데 주도 업종군들, 주도 섹터들이 한꺼번에 움직여주는 뭐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는 성장주에 대한 흐름들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러한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거예요. 다만 이제 순환매 형태로 좀 진행되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 자체가 2분기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 그런 부분들을 품고서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러한 종목군 흐름들은 종목장은 계속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이렇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혹은 섹터별 위주로 먼저 좀 선점을 해 나가는 그런 전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고점권역에 있는 종목군들은 언제든지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준점을 좀 잡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마감 지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부터 확인을 좀 해보면요. 아까 2135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1% 중반대 상승하면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2135.33포인트에서 1.36% 오르면서 마감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닥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742.55포인트, 2% 넘게 올라주면서 오늘 마찬가지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원달러 환율은 3원 40전 내리면서 1,200원에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 상담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원익큐브에 관한 종목 상담 들어왔는데요. 2,600원에 비중이 또 50%로 상당히 높은 분이네요. 예, 원익큐브를 2,500원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2,500원이면 꽤 시간이 좀 되신 것 같네요. 보니까 작년 9월달, 10월달 요때쯤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실적을 좀 보면 실적은 뭐 볼 거 없네요. 일단 실적은 좀 볼 건 없을 것 같고요. 원익 머티리얼즈가 최대 주주로 있는 그런 기업이네요. 좀 보니까 옛날에 후너스라는 기업을 원익 쪽에서 인수를 했네요. 그런데 지금 소재 쪽, 건자재 쪽, 화학제품, 건자재 뭐 이런 쪽의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데, 흑자로는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흑자로는 좀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올해부터 이제 올해 1분기부터 조금 숫자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네요. 이거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추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50%면 비중이 좀 높아요. 그러면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원익 쪽에서 인수를 해서 부실을 떨어내고, 그러한 다음에 이제 서서히 좀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더 보유를 해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을 보유하신 분은 회사에 종종 전화를 해보세요. 이런저런 것들 좀 물어 질문도 좀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 한번 회사하고 한번 종종 통화를 해보시고요. 지금은 일단은 조금 보유를 해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보유해보자는 얘기 주셨고요. 다음은 고려아연입니다. 37만 원에 비중 20%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37만 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참 괜찮은 주식이에요. 고려아연이면 괜찮은 주식인데 많이 빠졌어요. 이게 단기로 보신 건지 좀 길게 보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올라가는 내내 다 이게 지금 저항이에요. 올라가는 내내. 그러면 한 40만 원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39만 5천 원에서 40만 원 그 정도 때가 1차적으로 좀 저항 자리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 37만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으면 좀 보유를 하셨다가 40만 원 언저리 때부터는 좀 조금씩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종목 SFA입니다. 38,000원에 비중 25%라고 보내주셨습니다. 38,00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어요. 38,000원이면 아마 5월경에 좀 매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징그럽게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SFA가. 실적이 안 좋냐? 그것도 아니에요. 실적 좋아요. 반도체 쪽, 디스플레이 쪽 사업 다 하고 있습니다. 중국 쪽
잘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주가가 안 올라가요. 참 답답한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이 드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물리성장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연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에 디스플레이 쪽이나 장비 쪽이나 이런 쪽은 빅사이클이 끝나고 난 이에 이익이 급감을 했었어요. 근데 이 SFA는 급감하지 않고 오히려 정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다 올해는 조금 소폭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38,000원짜리대에 25%를 매수를 하셨는데요. 긴 관점으로 이 종목은 보유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이거는 사실 좀 몸집이 좀 큰 기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무거운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지금은 좀 보유를 해보는 게 맞다. 다만 좀 시간적인 부분들을 좀 여유 있게 보자라는 의견을 좀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거는 저는 52주 신고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좀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지금은 좀 참고 견뎌보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유 있게 좀 더 가져가 보자고 얘기해 주셨고요. 다음 종목 테스입니다. 23,673원에 비중 30%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23,600원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테스도 이게 지금 방송 출연할 때마다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글쎄요. 명확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단기냐 아니면 길게 봤냐. 단기는 박스예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테스는 종목 상담에서 제외를 하도록 하겠고요. 여유 있게 본다? 저는 가져가셔도 괜찮다라고 좀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삼성 쪽 투자에 있어서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주식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만은 없어요. 올라갔다가 쉬어가는 흐름들도 있고 다시 올라가기 위해서는 매물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상승 추세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근데 테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올랐다가 다시 이제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오고 거기서 매물소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는 뭐 걱정을 크게 할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접근했으니까 그러니까 빠지니까 물려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거든요. 단적으로 실적을 한번 보세요. 숫자를 보시게 되면 늘어나잖아요. 삼성 투자 계속 하잖아요. 반도체 쪽, 비메모리 쪽 하잖아요. 낸드 쪽도 하고. 그러면 뭐가 겁나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바닥권역에 있고 고점권역에 있는 주식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보유를 해 나갈 수가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여유 있게 보신다면 좀 가져가줘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릴 테니까 참고를 좀 하시고 앞으로는 테스는 종목 상담에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테스 상담이 여러 번 들어왔나 보네요. 상당히 많이 들어왔죠? 알겠습니다. 다음은 메리츠증권입니다. 3,390원에 비중 10%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세요? 네, 3,39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금융 쪽 섹터 괜찮아요. 근데 증권사 쪽 글쎄요. 저는 지금 조금 증권주들의 좀 고민거리가 양도세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면서 금융주들이 조금 한번 증권 섹터들이 좀 밀렸어요. 거기다가 라임 사태 뭐 이런저런 얘기 불미스러운 얘기들 좀 계속 나오잖아요. 그게 또 오히려 좀 안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좀 반등이 나왔을 때 일단 한번 매도했다가 다시 보는 게 좀 어떨까 싶거든요. 오히려 주가가 좀 상당히 지지부진할 수 있겠다라는 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정도 올라오게 되면 일단 매도를 했다가 다시 보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만나볼 종목은 S넷이고요. 7,225원의 비중이 10%인데 7,000원대 매수를 하셨으면 꽤 되신 것 같아요. 네, 7,225원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 회사 안 좋아하는 회사예요. 제가 안 좋아하는 회사 신라젠 되게 안 좋아했었죠. 거래 정지됐어요.
아난티 되게 안 좋아했죠? 얼마까지 빠진다고 했다 욕만 바가지로 먹었고 그 이하로 더 빠졌고요. 그 다음에 S넷도 제가 그다지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에요. 다만 이 회사가 나빠서 안 좋은 게 아니라 제가 당했어요. 이 회사의 주식 담당자분한테 당했어요. 제가 2019년도 초에 이 회사 탐방을 가려고 했었어요. 근데 탐방을 안 받고 그때 당시에 얘기했던 게 우리 회사 실적 안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을 관심해서 배제를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 회사가 실적이 좋았다가 지금 조금 1분기 때 적자를 좀 기록을 했어요. 근데 7,200원이면 좀 손실이 좀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일단 이 저점 자리 때 요거 좀 깨지면 안 될 것 같아요. 5,700원짜리 때 요거 깨지면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했다가 다시 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반등이 나오게 되면 좀 매수가 정도보다는 오히려 좀 하단 자리 때 한 6,700원 정도 때까지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좀 비중을 조금 일부 줄여놓고 다시 보는 게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넷까지 이야기 들어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샘플러스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